인터넷이나 검색창에 리플의 5년 뒤 가격 예측이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기존 금융권이 내놓은 그럴싸한 보고서들을 리포트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근 리플의 글로벌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거대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리플 자산이 다가올 2028년까지 12.5달러를 돌파하고 2030년에 이르면 28달러에 안착할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장기 가격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전통 자산 시장의 기준에서 보면 단 몇 년 만에 자산 가치가 28배 이상 폭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매년 고작 10% 안팎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는 S&P 500이나 기성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28배라는 숫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기회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아주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가격 예측 모델은 앞으로 펼쳐질 온체인 가치 혁명의 진정한 전말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단순한 쪼가리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AI 알고리즘은 인터넷에 공개된 겉핥기식 지표는 잘 찾아내지만 그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인적 자본의 깊이와 그들이 숨겨놓은 치밀한 설계도까지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성금융의 평가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가격 재평가 메커니즘이 이미 물밑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 자산과 그들의 이사회 명단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연간 무려 3,700조 달러라는 인류가 만들어낸 자금 중 가장 천문학적인 규모의 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DTCC의 전임 최고 경영자 도나후가 현재 일반 기업도 아닌 리플의 핵심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배관을 고쳤던 그 거물이 도대체 왜 리플이라는 블록체인 기업의 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의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들, 전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 출신들, 그리고 월가 최고 권위의 뱅커들이 촘촘하게 이사회와 고문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 정책과 거시 경제의 방향타를 쥐고 흔들던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왜 자신들의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리플이라는 단 하나의 깃발 아래로 집결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율되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금융 시스템의 이주 계획이자 완벽한 대전환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금융 청산망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순간 그 모든 가치를 중간에서 연결하고 중개해야 하는 유틸리티 자산들의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야만 전 세계 유동성을 정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계산해 놓았습니다. 제 이웃 중에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평생을 금융 모델링을 연구해온 권위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박사님의 복잡한 미적분 공식이나 확률론적 유동성 방정식을 굳이 화면에 띄우지 않더라도 온체인 생태계가 부딪힐 유동성의 법칙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루에 수조 달러, 수십조 달러의 거대 기관 자본과 다국적 통화들이 리플과 스텔라의 에스크로와 청산풀을 실시간으로 통과하며 정산을 시도할 때 그 거대한 가치의 무게를 단 몇 초 만에 터지지 않고 온전히 받아내려면 매개체가 되는 리플 자산 고유의 가치가 얼마나 거대하게 치솟아야 하는지는 지극히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수학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어리석은 대중은 매일 눈앞에서 흔들리는 소소한 퍼센트의 가격 등락과 거래소의 인위적인 잔파도 그리고 지루한 횡보 찌르기에 정신이 팔려 이 거대한 거시적 빅픽처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가격이 몇 센트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며 시장을 떠나거나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미국 금융의 핵심 배관망들이 온체인으로의 이주를 공식 확정한 지금 우리는 고작 10달러나 28달러라는 기성금융의 낡은 상상력에 스스로를 가둬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자산의 토큰화가 전격 가동되고 기존 은행 시스템의 잠재적 유동성 크래시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향후 몇 년의 타임라인 속에서 리플 자산이 마주하게 될 기습적인 가격 발견과 가치 재평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압도적일 것입니다. 눈앞의 소음을 과감히 지워버리고 시스템의 대전환을 설계하는 자들의 어깨 위에서 거시적인 흐름을 타는 자만이 머지않은 미래의 금융의 역사적 패러다임이 바뀔 때 다가올 상상 초월의 불을 가장 완벽하게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시장에서 ISO 관련 알트코인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종목들은
저점 대비 몇 배씩 상승하면서 새로운 메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을 이끌었던 건 AI 메타, RWA 메타, 밈코인 메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솔라나 생태계, 디핑, 게임파이 같은 테마들이 순환매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2026년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금융권과 결제 시스템 쪽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ISO 2002입니다. 이미 ISO 2002와 관련된 일부 알트코인들은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ISO 2002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 금융권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ISO 2002는 국제 송금과 결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금융 메시지의 표준 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단순히 돈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 받는 사람의 정보, 은행 정보, 결제 목적, 처리 방식 등 수많은 금융 데이터가 함께 이동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각 나라, 각 은행, 각 금융기관마다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주고받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은행은 어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다른 은행은 B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송금 과정에서 중간 확인 절차가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면 바로 도착하지 않고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적인 비효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ISO 2002가 자리 잡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공통된 금융 메시지 표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자 다른 언어로 대화하던 은행들이 이제 하나의 공통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행, 일본은행, 유럽은행, 한국은행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제결제와 송금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특히 리플 같은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국제 송금과 결제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ISO 2002 흐름과 함께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ISO 2002 전환을 진행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권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과거 국제 송금 시장의 중심이 스위프트 같은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ISO 2002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표준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리플 XRP입니다. ISO 관련 코인 이야기를 할 때 XRP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과 기관 간 결제 솔루션을 목표로 해왔고 리플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ISO 2002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차트적으로도 XRP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ISO 2002 대표 종목으로 XRP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날 경우 가장 먼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스텔라 루멘 XLM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업비트 워너마켓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종목입니다. 스텔라는 리플과 뿌리가 닿아 있는 프로젝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라의 창립자인 제드 맥케일럽은 리플 공동 창립자 출신이기도 하죠. 리플이 기관 간 국제 송금과 결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스텔라는 개인 간 송금, 소액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발행에 더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이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결제망이라면 스텔라는 조금 더 실생활 결제와 소액 송금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와 XLM은 차트 움직임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XRP가 강하게 움직일 때 XLM이 뒤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현재도 XLM은 급등 이후 조정과 횡보를 거치면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이오타입니다. 아이오타는 사물인터넷, 즉 IoT 생태계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조금 다르게 기계와 기계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소액 결제를 처리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는 자동차, 스마트 기기, 센서, 로봇 같은 장치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필요한 비용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오타는 바로 이런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수료 없는 소액 거래, 데이터 전송, 사물인터넷 기반 결제 시스템이라는 특징 때문에 ISO 2002 관련 테마 안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아이오타 역시 과거 저점 대비 강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고 현재는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다시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HBAR입니다. 헤데라는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다른 해시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높은 확장성, 그리고 기업용 네트워크에 적합한 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헤데라는 대기업과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공용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데이터 처리, 인증, 토큰화 같은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과거에도 HBAR는 ISO 관련 기대감과 함께 단기간에 매우 강한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크게 오른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 위치와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ISO 관련 코인들입니다. 리플, 스텔라, 아이오타, 헤데라. 이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상승도 먼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바로 마지막 히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송금만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리플이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스텔라가 소액 결제에 특화되어 있고 헤데라가 빠른 합의 알고리즘과 기업용 네트워크를 담당한다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블록체인과 금융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와 자산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코인이나 하나의 네트워크만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리플,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알고랜드 등 각각의 프로젝트가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송금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소액 결제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데이터 처리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기업용 네트워크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트워크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진정한 금융 표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공유되고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바로 이 연결성, 즉 크로스체인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비유하자면 달러, 유로, 엔화, 원화가 각각 따로 존재할 때 이들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필요하듯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각기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금융 메시지의 공통 언어라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그 언어를 기반으로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연결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더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이미 많이 오른 ISO 관련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리플,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같은 종목들은 이미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종목은 저점 대비 몇 배씩 올랐고 이미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같은 ISO 관련 테마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오늘의 이 히든 코인은 ISO 2002에 등록된 코인 중 상승률이 작년 11월 대비 98%밖에 안 올랐는데요.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코인들에 비해 상승률이 낮고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대비 ISO 2만 이 종목들은 평균 600% 이상씩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히든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ISO 2002 코인들의 상승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으로 이 상승률의 차이인 500% 정도는 바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고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 조금씩 거래량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정도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후 500% 정도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테마가 살아나더라도 종목별로 움직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ISO 2002, 국제송금, 결제표준,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같은 키워드가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구간이라면 이 히든 코인은 충분히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상으로도 거래량이 한동안 줄어들면서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 관심이 빠르게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주목하기 전에 가능성 있는 종목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XRP, XLM, IOTA, HBAR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ISO 관련 핵심 히든 코인을 따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은 국제 송금 시장에서 단순한 결제 역할을 넘어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데이터와 자산의 이동을 돕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재평가받지 못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ISO 2002 핵심 히든 코인의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구글 폼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즉시 확인한 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ISO 생태계 안에서 크로스체인 연결과 환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종목명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 어떤 구간을 체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겠습니다. 제가 선착순 100분까지만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부로 이미 62명이 신청하셔서 정보를 받아갔습니다. 남은 자리는 단 38자리이니 정보를 꼭 받아서 좋은 가격에서 선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히든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히든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